이어서 관제 조달 국방성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와가지고서 약간의 가공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죠. 이렇게 하면 산업이 유지도 안 되고 또 국방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자극하는 게 모르죠. 이번에 아주 잘 보여준 거죠. 사실은 뭐 엘블론이라는 무슨 뭐 이런 자리도 설치를 금지해놓고 나니까 꼼짝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국방선물 사업 자체도 좀 변화가 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변화가 아직 늦었죠.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각을 하는 좋은 기회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새로운 인사법입니다. 그렇겠네. 에티오피아 인사법을 펴야 되겠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회의는 성인 패션 산업 위기 부분 및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손유호 장관님 모두 말씀, 둘째,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지원 현황 기획품, 셋째, 섬유업계의 정치 및 해소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관님의 내린 말씀을 듣고 1부가 끝나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시고 섬유 패션 수요 공급기업 간 상생 MOU 체결식이 있겠습니다. 1부 회의는 산업부 장관님 모든 말씀까지 공개되며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님들은 장관님 모든 말씀 후 퇴장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전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제3차 비상경제준비본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회의와 함께 제5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성유 패션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 성유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하고 대면 소비가 필요한 소비재가 많은 성유 패션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북미 유럽 패션 기업 80% 이상이 매장을 폐쇄했고 또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망 가동 중단으로 소비 절벽 상황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패션 의류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올해 1분기에 거의 40%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국내 산업 패션 업계도 글로벌 바이어들의 오더 취소, 신규 오더의 급감, 대규모 면제 진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지난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31% 감소를 했고 또 국내 공장 가동률 하락, 고용 감소 등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5차례의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마련된 총 245조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활용해서 성우 패션업계의 유동성 해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난 4월 29일부터 비상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고 있고 지난 5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55만 개 이상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한 156만 개 일자리 장식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을 통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실물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본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패션 산업의 애로 파악을 위해서 한국성산업연합회에 설치한 성패션 코로나19 대응 데스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경청하고 있고 또 산업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해외 거래처 공장 가동 중단, 또 선적 차질 여부 등 섬유 원재재의 글로벌 수급 도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성유 패션 경기를 회복시키고 또
공공기업 간 연대 협력의 강화, 구조 고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또 수요 부족 등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의 애로를 적극 돕겠습니다. 먼저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된 프로그램과 또 현장의 자금 수요 간 매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이를 지원해 나가면서 모든 관련 부처가 지금과 같이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또 한층 더 강화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보완도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섬유업계가 요청하신 저금리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되는 범부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섬유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억 원 규모의 지역 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패션 의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간에 우리 섬유 패션 협단체와 업계가 힘을 모아서 코리아 패션 마켓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 공공 분야가 내수 진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기 발주와 선 대금 지급 등 관계부처가 협의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온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섬유 패션 수요 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천리 프로젝트를 청을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 직후에 이 자리에서 섬유 패션 수요 공급기업 간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낮은 단가만을 쫓아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종전의 글로벌 위치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양해각서는 패션 의류 대기업이 국내 원자재 구매와 또 생산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국내 섬유 소재와 공제 산업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스마트 공제 공장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협력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고부가가치형 산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섬유 패션의 사업 전환과 또 업종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은 미국, 일본 등의 기술력과 또 중국, 동남아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꾸준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취약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나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위기가 내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실행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부가 같이 공영 제품에서 고부가 같이 산업용 제품 중심 사업 구조로 재편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최근 개정 보완된 기업 활력법 등을 활용하고 또 우리 패션업계의 자율적인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기능성 의류제품 또 탄소섬유 등 산업용 섬유의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리사이클 섬유, 그린 팩토리 등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CT 융합 개인 맞춤 의류, 3D 가상상 솔루션과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새로운 의류 서비스 시대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섬유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 진화해 왔습니다. 패션이란 말은 창조하다, 또 만들다라는 뜻의 라틴어 파티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인간이 창조해내는 모든 물건을 의미했던 파티오를 섬유 패션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과 또 우리 문명을 바꾸는 데에 섬유 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산업은 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산업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민과 또 정부가 또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패션 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 함께 길을 모색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선의를 맡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도혁 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섬유 패션 스팀 간
상생 MOU 체결식을 먼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박철규 대표님, CFC 김동민 대표님, 울랜드 정영동 대표님께서는 MOU 협약서에 서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생산 비중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찍겠습니다. 이번에 체결식을 갖는 K2에서는 스포츠 아웃도어용 국내 기능성 원단 및 신발 소재와 국내 공제 비중을 4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핵심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제 및 신발 완제품 제조업체의 노후 설비 교체와 혁신 공정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50%가량 우유 시장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료용 섬유도 해야 되지만 산업용 섬유도 동시에 해야 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수출 먹고 산다고 한다면 이 산업용 섬유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 구조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이 거래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6페이지 수출. 우리 시장이 국가 규모에 비해서 이 화성 수출 규모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이 세계시장 점유율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업계가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시장 점유율 7.8%를 가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섬유 쪽이 최근 들어서 이 의료용 장섬유를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이 방안 마련이 그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7페이지. 일본은 90년대에 들어서 한국 대만에 중국까지 추격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응해서 이 화성 범용 화성 식물에 대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 해외를 이전하는 방면 이 고기능성, 고성능 섬유 등 신성장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화성 생산량은 1997년에 156만 톤에서 18년에 70만 톤으로 절반 이내로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 현재이자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섬유산업 원스트림이 길기 때문에 이 스트림 간 협력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도레이 협동 클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스트림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합성은 도레이 중심으로 해서 전방산업과 화학융합 어쨌든 우리도 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서 이 상생 발전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예가 2006년에 도레이가 유니클로하고 사업 계획을 통해서 이 도레이어 기능성 합동섬유를 이 유니클로 기능성 우리에 사용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도레이의 우리용 섬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8페이지 일본은 이제 고성능 섬유 쪽으로 가다 보니 모든 고성능 섬유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개, PBO 섬유, PI, 프라 섬유 같은 경우는 일본만이 생산할 정도로 일본은 이 고성능 섬유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우리도 이런 고성능 섬유 쪽으로 가야만이 화성 산업의 미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는 늘 섬유산업의 우류산업원 생산이 붕괴됐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섬유산업원 우류 중심의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총 생산에 차지하는 우류 비중이 4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류 비중이 27%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우류 국가인 것 같이 보이지만 32%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류 중심의 이 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용 섬유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 비중은 낮지만 산업용이 한 30%입니다. 우리는 11%, 중국 6%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그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이 생산 구조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이 구조 개편이 일본한테는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페이지 이 화성입니다. 우리 화성 내수 시장을 보면은 거의 수입산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산 비중이 2011년에 50%도 안 됐습니다만 2019년 현재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산이 70%를 점유하고 있고 국산이 30%를 점유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당하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은 수출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시장도 대등하지만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수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다시 되찾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성 생산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수출 시장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동률이 지금 7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업체들이 이에 대응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물론 공급 과잉을 생산 키퍼를 줄여서도 줄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큰 내수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용도별 추락.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이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가고 있듯이 우리도 생산도 산업용 섬유를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료용이 62%에서 2019년 54%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용 중심의 이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의료용 중심에서 이 산업용이라든지 생활용 쪽으로 이전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 일본처럼 우리도 고성능 섬유 주고 생산 기법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탄소 섬유하고 아라미드 섬유, PPS 섬유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 규모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규모 문제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경쟁력과 함께 생산 캐파를 늘려서 우리도 이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빨리 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7페이지는 각 섬유별 이 업체 현황을 보시면은 이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우리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50만 톤 생산하고 있는데 업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중국 지금 생산 능력 5,800톤입니다. 생산액 3,100만 톤입니다. 가동률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 75%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가동률이 50%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미르내기 수출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제품이 우리를 물밑듯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많고 우리 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좀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19는 생략하고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 수입을 보면은 지금 우리 수출은 이 의료용 섬유는 중국과 경쟁 열세 등으로 굉장히 감소세가 벌어지고 우리는 현재 수출을 늘리고 있는 화성은 아라비아 사단, 나일론 강력사, 오르필라멘트 등 고성능 섬유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용 섬유는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탄소 섬유 수출 걱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구조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수입을 보면은 우리 주력 수출 생산품들 FDI, DTI, 폴리에스터 강력사를 중심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실은 주력 수출품 생산품인데 우리 생산품이 수입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 확대에 따른 이 내수 시장의 영향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2페이지. 우리 화성업체의 성장성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매출액 증가 2006년에 감소했다가 7년, 8년 성장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수익성은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면 2016년 2%에서 18년 3%대로 2000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참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3페이지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실용적인 표를 대등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품목이 우리보다 중국이 경쟁력이 더 높다, 기술 경쟁력이 높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이라고는 슈퍼 섬유차도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항공 이 기술 경쟁력이 없이는 앞으로 산업 발전이 있기 때문에 R&D 투자,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도 이 R&D 투자를 좀 확대해서 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이 화성산업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걸 바탕으로 구조 고도화 방향은 구조 고도화 방향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화산 소비량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화산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25페이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제조업에서의 섬유 수량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이 제조업, 근데 우리가 제조업의 이 시장 개척에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수입산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시장을 뜰 수 있는 방안 만드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국방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국방 섬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특히 우리 중심의 또 화산 중심입니다. 그래서 화산 소재 제품의 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항공 이 분야에 대한 화산 수요도 크기 때문에 이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고 28페이지에 저희 내수시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성은 내수시장은 전부 수입품에 당하 있는 경우는 수출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모집하고 있는데 수출이 아마 능력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우리 시장화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방 쪽에 보면은 국방국도 그렇고 박탄복 같은 수도선도 그렇고 옷은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원단이라든가 원산은 대부분이 수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탄복 만든 슈퍼선도 대부분이 케블라를 단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방 시장에서만큼이라도 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화성산업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국산, 이 원사, 원단, 이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이 계기로 이 국방사업법 개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직도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호복을 입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가서 보면 기능성처럼 일반 청바지나 입고 있고 일반 면 옷을 입고 있지 이 방호복을 입고 안전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화재 위험 장소, 방염시설 거의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유효기간이 좀 10년 넘고 그래서 거의 안전에 대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장에 대한 이 안전이 굉장히 안전 불감증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안전 규제 강화를 통해서 안전보호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 소재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서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이 스트림 굉장히 어렵습니다. 3스트림 간 협력 기술개발 사업 2007년까지 정부가 300억 넘게 예산을 채워서 추진했습니다만 2008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림 간 협력을 위한 이 장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이 스트림 간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스트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생 협력, 이 스트림 간 상생 협력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원산지 FTA 추진하면서 야한 포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과 FTA를 하면서 이 미국식의 야한 포드 방식이 계속 채택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스트림, 원사부터 해서 이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시스템이 구축돼야만이 이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성 쪽 시장이 계속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업체들이 그냥 생산 스크랩을 시켰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중단이 또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내수 시장, 있는 시장을 좀 개척해서 이 팔로를 개척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트림 간 이 협력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우리가 공화국 비중이 높은 만큼 제조업 시장, 우리는 실은 산업용 섬유하지만 굉장히 경쟁력 열쇠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 큰 제조업 시장을 풀 수 있도록 이 산업용 섬유 강화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성패션 산업 유흥공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진행 시에 보셨던 자료는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